어제 우리 시장은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에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도 한국 증시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비구이위안 사태는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왜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떨어졌을까요? 한국 증시가 광복절 휴일로 앞서 하루 휴장을 했다 보니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킹달러로 환율이 치솟은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환율 추이를 좀 보시죠. 이날 환율이 3개월 만에 장중에 1,34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죠. 어제는 중국발 악재로 원화가 위안화의 동조화가 되면서 6원 상승한 1,336원 9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외국인의 매도 속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91선에 이어서 1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1.76% 하락해 2,525.64포인트. 코스닥은 2.59% 급락하면서 900선마저 내줬습니다. 마감 지수는 878.29포인트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1,400억까지 매도했다가 막판에 물량을 다시 걷어들였지만 그래도 15억 원 순매도였고요. 기관이 이날까지 무려 10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며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이날 3,58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584억 원, 1,199억 원 순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1,611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0위권 중에 상승 종목이 딱 2개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0.78% 올라서 11만 5,800원, 그리고 네이버가 0.68% 상승했지만 삼성전자가 0.45% 떨어지며 6만 7,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95% 하락해 52만 6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홀딩스도 5.37% 떨어져 종가 5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10위권 중에 상승한 건 HLB 딱 한 종목이었습니다. HLB가 0.33% 상승한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56% 떨어져 종가 30만 3,500원, 에코프로가 6.4% 하락하며 102만 3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8% 하락하며 6만 5천 원, LNF가 2.07% 빠져 21만 2,500원, 여기에 포스코 DX도 3.18% 하락하며 종가 2만 8,900원이었습니다. 이날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테마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AI와 로봇,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등 모두 차이나 리스크에 반응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유일하게 급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상온 초전도체 LK99를 둘러싸고 진위 여부가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이 초전도체 테마에선 또 한 번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관련주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초전도체 관련주 이날 6개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종가 5만 2천 원, 탑 엔지니어링이 11,580원, 덕성이 13,240원, 인지디스플레이가 3,345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모비스와 서남, 파워로직스도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모비스 종가 4,605원, 서남이 1,470원, 파워로직스가 21,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장비 쪽이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SK증권은 전 공정의 공급 체인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디램 현물가가 반응을 하면 이때 전 공정의 주가도 함께 반응하는 점이 목격됐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이제 9월 중에 현물가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며 전공정 중에서도 단기 실적 모멘텀이 강하거나 신사업 기대감이 큰 업체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공정 부문은 파츠, EUV, 부대 장비, 소재 이렇게 4개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부문에서 종목군들을 픽했습니다. 이 종목군들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반등이 기대되는 전공정 관련주입니다. 우선 KNJ가 1.64%, 윌덱스가 3.91% 하락을 했고요. 원익 QNC가 0.19% 소폭 약세였습니다. SNS텍이 0.41% 올라 종가 48,750원이었습니다. 또 전공정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는 GNB SL코가 4.23% 올라 마감가 24,650원이었고요. 유니셈과 JI테크는 하락했습니다. 유니셈이 4%, JI테크가 7.03%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2차 전지 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여전하고 또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삼성증권은 2차 전지 내에서도 부문별로 시장평가 편차가 심해졌다며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도전재 같은 경우에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대신에 셀과 분리막, 부품, 장비 등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방 미국과 유럽 전기차 판매가 순조로운 상황에서 분리막은 IRA에 따라서 북미의 증설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수주나 출하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장비와 부품 쪽도 조정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라고 삼성증권은 조언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면서 반도체 장비와 2차 전지 테마 더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과연 국내 증시가 오늘은 하락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목요일 시장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세요.